자, 이번 시간부터는 활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뭐 사회나 역사처럼 그런 과목으로 외울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활용 문제는 일단 뭘 구하는 것이 있겠죠, 구하는 거, 구하는 거. 그걸 X로 두면 되죠. 그리고 이거에 관한 뭐를 식을 만들면 되겠죠. 식을 만든 다음에 그 식을 뭐 한다? 풀다. 맞죠? 그리고 뭐 검사한다. 자, 이런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외울 필요 없고, 알겠죠? 미지수 x로 두고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하나 x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식을 몇 개 세운다? 하나를 세우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지금까지 1차 부등식 풀이를 다 배웠습니다. 해를 구하는 걸 배웠죠. 그런데 이런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식을 못 세운다. 그러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려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뭡니까?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등식에서 대해서 배우지만 방정식에서도 활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부등식은 이렇게 세운다, 방정식은 이렇게 세운다. 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 말에 맞게만 식을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보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정수가 돼 있죠? 자, 어떤 정수? 그러면 내가 이거 정수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수의 3배에 15를 더한 수는 여기까지 끊으세요. 는, 얻는 이가, 이게 주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를 먼저 표시해야 돼요. 근데 어떤 정수다? 그럼 지금 내가 정수를 모르죠. 그럼 그 정수를 뭐로 두면 된다? X로 두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미지수는 꼭 X로 두어야 하나요? Y로 두어도 됩니다. A로 두어도 되고 B로 두어도 되고 아무 문자나 두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X로 많이 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X로 두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Y로 둘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떤 점수 X의 3배입니다. 그럼 X의 3배가 뭐죠? X의 3배는 X에다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에서는 3X라고 적으면 되겠죠. 맞죠? 3배에 맞죠? 여기에 얼마를 더한다? 15를 한다? 더한 수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 문장 수는까지가 바로 3X 더하기 15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과 보세요. x에 15를 먼저 15를 더한 값의 3배다. 완전히 문장이 다른 문장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x에다가 15를 더한 값은 이거죠. 더한 요 값이죠. 값이면 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3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 전체의 셈이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뭐다? 괄호를 쳐야 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15에다가 괄호 전체의 3배죠. 이식과 이식을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기 바랍니다. 이 아래 식은 x의 3배에다가 15를 더한 것이고 이 위의 식은 x에 먼저 15를 더한 다음에 3배를 한 식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걸 여러분들 전개하면 45가 되죠, 여기가. 이만한 저 x에 3배를 한 다음에 45를 더한 결과가 되니까 완전히 두 식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수는 얼마보다 크다? 72보다 크대요. 누가? 주어가. 이 는 그랬잖아. 이 주어가 72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3x고 크다는 그대로고
왜냐하면 x는 혼자 있잖아요. 그죠? 15가 넘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나요? 57이 되겠죠. 57. 72 마이너스 15. 따라서 x는 3으로 나누면 되네요. 그럼 3분의 57이죠. 근데 3분의 57도 자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이걸 57 나누기 3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약분이 되잖아요. 왜? 5하고 7하고 더하면 12죠. 12는 3의 배수니까. 그러면 약분을 하면 3은 3, 27, 39, 27. 그래서 x는 19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잘 보시면 이와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자,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x를 어떤 정수를 x를 두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놈이 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수 중, 즉 x가 19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19보다 큰 정수는 얼마? 19는 아니죠. 왜? 이 콜이 없으니까. 20, 21, 22 등등등 무수히 많은 수가 있죠. 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이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는 정수는 바로 얼마다? 20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이놈을 정답으로 여러분들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20을 답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는 한번 해볼까요? 자, 20을 넣어보세요. 20을 넣어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20 곱하기 3은 얼마가 돼요? 60이 되죠. 60 더하기 15는 얼마예요? 75가 되어서 7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21을 넣어도 72보다 크고 22를 x값에 넣어도 72보다 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19를 한번 넣어보세요. 3 곱하기, 자, 19를 넣어보면, 자, 여러분들 19 곱하기 3을 해보세요. 57이 되죠. 거기에다가 12를 더해주면, 여러분, 맞습니까? 19 곱하기 3은 57이 되고 12를 더하면 얼마 되나요? 69가 되죠. 맞나요? 선생님 잘못 계산했나요? 19를 넣으면 19 곱하기 3은 39, 27, 57이 되고 여기 12가 아니고 자 잘못했네요. 자, 12가 아니고 얼마를 적어야 되죠? 15를 적어야 되죠. 그죠? 15를 적으면 얼마 되나요? 72가 되죠. 그런데 보세요. 72가 72보다 큽니까? 72가 72보다 큽니까? 아니죠. 이 폴스입니다. 따라서 19는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즉 19는 72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7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9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내용을 한번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물건의 개수나 사람 수나 이 횟수 등을 만약에 미지수로 놓았다면 반드시 정답은 무엇만 답이 되죠? 자연수만 되는 거. 물건의 개수가 2개, 3개, 4개, 10개 이렇지 2.5개, 3.5개 이렇게는 될 수가 없죠. 사람 수도 2명, 3명, 4명 꼭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자연수만 답으로 한다는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이 문장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되면 우리가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다 중1 때부터 정리되어 거죠. 그죠?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만 찾으면 가능하니까 앞으로 나올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자, 어떤 정수에 그랬죠. 그죠? 어떤 정수에 그럼 내가 구하는 정수를 x라고 할게요. 이 정수에다가 얼마를 더한 수 보세요. 2를 더했죠. 이 수의 몇 배? 3배. 그러니까 이 전체의 몇 배다?
3배니까 괄호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놈을 x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수는 뭐냐? x에다가 2 곱하기 3을 더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문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배는 이게 주어져. 얼마보다?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얘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니까 이 주어가 27보다 작거나 이놈이 작아야 되겠죠. 그죠? 이 수가 27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x 증감하면 3x입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면 얼마죠? 6이죠. 6이 이항해야 되겠죠. 그죠? 3이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얼마가 될까요? 27 마이너스 6은 21이 되겠죠.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죠. 정수 중에서.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수는 한번 보세요. 7이 되니까 7보다 작으면 6, 5,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무수히 많죠. 그 중에 가장 큰 정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이 7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꼴이 없다면 7이 안 되니까 답이 6이 되겠지만 그죠? 이때는 반드시 7이 되고 가장 작은 수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죠. 왜? 무수히 가니까 그죠? 아시겠나요? 됐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 현재 형과 동생의 통장에는 5만 원과 3만 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과 동생의 통장에는 5만 원과 3만 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 매월 형은 얼마? 1,000원씩, 동생은 얼마씩? 3,000원씩 예금을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선생님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고 식을 적을 때는 선생님 기억납니까? 표를 이용한다. 그림을 이용한다. 맞죠? 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림도 이용할 수 있죠. 맞죠? 특히 어디에서 속력 구할 때 그죠? 그림도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림도 이용하고 맞죠? 맞습니까? 또 이 문장 자체를 간단히 정리해서 식을 적어준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표에 대해서는 선생님 기억한 게 있나요? 말한 게 어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방정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형과 동생이 각각 이렇게 5만 원, 3만 5천 원을 저금을 해놨잖아요. 그럼 다음 달부터 매월 형은 만 원씩, 1,000원씩, 3,000원씩 예금한다 그랬으니까 현재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맞죠? 또 몇 개월 후가 계속 매월 1,000원, 3,000원씩 저금하니까 나중 그것을 미래라고 했죠. 몇 개월 후가. 이렇게 현재 미래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나올 때나 현재 미래에 관한 문제는 선생님이 표로 정리하라고 했는 게 있습니다. 방정식 파트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다면 만약 이 표가 없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형 동생은 여기 적어도 되고 형 동생을 선생님은 여기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이고 이 나중 금액이고 그런데 그게 내가 구하는 것이 몇 개월 후인가 그런 게 그 몇 개월을 X 개월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X 개월 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형은 지금 돈이 얼마 있나요? 5만 원이 되어 있죠. 5만 원. 동생은 얼마가 되었나요? 3만 5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을 이 표에서는 자, 이 형, 동생, 현재 X개월 후를 위치를 바꾸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는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X개월 후를 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X개월 후에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형은 얼마씩? 매월 1,000원씩 저금한다고 그랬죠. 그럼 현재 5,000원이 있는데 자 매월 1,000이면 이번 달도 1,000원, 다음 달도 1,000원 계속 1,000원씩 저금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X개월 후니까 그러면 첫 달이 1,000원, 두 번째 달 또 1,000원 계속 1,000원이니까 1,000과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통장 안에 있는 돈이니까 5만 원에다가 1000X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동생은 3,000원씩 저금하니까 현재 35,000원에다가 30,000원에다가 3000X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표에는 여기는 5만 더하기 얼마? 1000X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35,000 더하기 3000X가 되는 것이거든요. 3000X.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죠? 3000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나요? 현재 미래 문제는 반드시 과거가 이게 현재 미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가 되고 이게 현재가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식은 무엇으로 잡아준다? 미래 것으로 식을 잡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동생의 예금 했으니까 얘가 주어져. 동생의 예금액이 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35,000 더하기 3,000X 얘가 주어잖아요. 얘가 주어. 요놈이 그래서 이 주어져. 형의 예금액은 5만 더하기 맞죠? 5만 더하기 1000X가 되겠죠. 형의 예금액보다 많아진다 그랬죠. 누가? 동생의 예금액이. 그러니까 이 돈보다 많아진다는 말은 이게 바로 크다는 뜻이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많다는 말은 이 금액보다 크다는 뜻이죠.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놈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는 x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면 되는데 자,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만 가만 보니까 모두 다 0이 3개씩은 다 갖고 있죠. 그럼 양변을 어떻게 1000으로 나누어 줘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0을 3개 띄면 되겠죠. 즉 0을 3개 띈다는 말은 0을 3개 띈다는 말은 0을 3개 띈다는 말은 양변을 1000으로 나눈다. 즉 1000으로 약분한 결과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5 남고 3x 남고 50 남고 1x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방정식이나 부등식일 때 이 개수가 소수일 때는 10, 100, 1000을 양변에 곱해줬죠. 그렇지만 부등식 성질 중에서는 10, 100, 1000으로 나누어 줘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0을 똑같이 띄어도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약분은 아니지만 양변을 10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적어본다면 35가 되고 3x가 되고 여기는 50이 되고 여기는 x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놈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x니까 얼마 돼요? 2x가 될 것이고 부동 방향 바뀌지 않죠. 35가 이하하면 얼마가 되나요?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로 나누면 x는 2분의 15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답으로 적으면 안 되죠. 근데 2분의 15는 7.5입니다. 7.5. 그 말은 x가 개월이죠. 즉
7.5개월보다는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크니까 우리 개월을 1개월, 2개월, 3개월이니까 자연수를 적어줘야 되죠. 따라서 7.5보다 큰 바로 8개월 이후부터 이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7.5개월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자연수로 답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8개월 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봅시다. 검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7이라고 하면 7개월이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7을 넣으면 얼마 되나요? 여기는 7천 되죠. 그럼 얼마 돼요? 5만 7천이 되고요. 여기에 7을 넣으면 3, 7이 21, 2만 천이니까 맞죠? 2만 천이니까 5만 6천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7을 넣으면 얼마죠? 2만 천이니까 2만 천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5만 6천이 되죠. 근데 동생이 커야 되는데 누가 큽니까? 형이 크죠. 7개월까지는 형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동생이 더 많아진다 그랬으니까 8을 넣어볼까요? 8을 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가 8천이 되어서 여기는 5만 8천이 되고 여기는 8을 넣으면 3, 8이 24, 2만 4천이니까 2만 4천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5만 9천이 됩니다. 따라서 8개월부터는 동생이 커지기 시작하고 8개월부터는 계속 동생이 커지는 거예요. 7개월까지는 형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까지는 형이 큰 거고 8개월 이후부터는 동생이 계속 커지니까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 저 시작점을 묻는 거죠. 그래서 8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7.5니까 여러분들 7.5개월 이렇게 적으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자연수로 고쳐서 개월은 자연수니까 8개월을 정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가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요 2번 문제를 꼭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